여야 합의로 마련된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의 지원을 받아 오래된 아파트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만에서 5만 가구의 새 아파트가 지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총 사업비는 20조 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초기 1기 신도시 총 사업비의 2배를 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과연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소가 돈이 되는 시간 플레이스 101의 정재훈입니다. 자, 오늘은 1기 신도시 재건축이죠. 여야 합의로 마련된 특별법인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의 지원을 받아서요. 낡은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1기 신도시 중에서 분당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분당을 포함한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인데요. 여야 합의로 마련된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의 지원을 받아 오래된 아파트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건축 계획에서 선도직으로 선정될 물량은요, 전체 재정비 대상 26만 7천 가구 중에서 약 10% 정도인 2만 6천여 가구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분당 8천 가구, 일산 6천 가구, 평촌, 중동, 삼봉 각각 4천여 가구가 해당되는데요. 11월에 선도지구가 선정되고 연말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요, 내년부터 본격적인 재건축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재건축을 통해서요, 4만에서 5만 가구의 새 아파트가 지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총 사업비는 20조 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초기 1기 신도시 총 사업비의 2배를 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추진 중인 다른 정비 사업에서도 공사비 문제나 사업성 미확보로 인해서 조합 설립이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분당을 제외한 다른 신도시들은요, 사업성이 낮아서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도 존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요, 고양시 일산 신도시를 방문해서 재건축 추진을 독려했는데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대선 당시에도요, 1기 신도시 5곳에 주택 1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죠. 결국 선도지구 지정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이죠. 경기도와 1기 신도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단체장 간담회를 통해서요,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의 규모와 선정 방식을 확정했습니다. 특별법 제정 후 6개월 만에 선도지구의 윤곽이 드러난 셈인데요. 구체적으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신청서는 오는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접수해야 됩니다. 주민들은 사업성 검토 없이 일단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선도지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주민 동의율이 중요한데요. 전체 배점 100점 중에 60점이 주민 동의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구역 내 전체 토지 소유자의 50% 이상, 단지별 토지 소유자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주민 동의율이 50%면 60점 배점 중에 10점을 받게 되고요. 만점을 받으려면 9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어디가 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분당의 시작을 한번 볼까요? 분당에서 가장 대단지 아파트죠. 시범단지 한양 아파트인데요. 34년차 아파트로 2419세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KB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친절한 키키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네요. 5년 살았는데 인프라는 최상입니다. 단지는 조용하고 맞은편 다리만 지나면 병원 등 모든 편의시설이 있고 주변에 강아지, 놀이터, 공연장, 테니스장, 도서관이 있어서 구축 아파트라는 점 외에는 단점이 없습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수인분당선 서현역에 인접한 역세권 아파트죠. 주변으로는 또 1991년 분당 신도시 최초로 조성된 시범단지들이 모여 있는데요. 시범단지 삼성, 한신, 우성, 현대 아파트들입니다. 바로 통합 재건축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아파트 시세는 정고점 돌파가 얼마 남지 않을 정도로 매수 심리가 강하네요. 결국은 주민 동의가 관건인데요. 주의 깊게 지켜보는 단지들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최근 경기도는요,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중요한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1기 신도시의 선도지구 공모 추진에 따라서 총 17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5곳의 선도 예정지구를 연말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거용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를 거래하려면요, 관할 시장에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는 개발 사업 추진 중 상가, 쪼개기 등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양시 일산동구, 성남시 분당구, 안양시 동안구, 군포시 삼본동, 부천시 원미구. 자, 이곳에서 상가, 오피스텔 등의 주거용의 토지를 거래하려면요, 사전 허가가 필요하고요. 허가 여부는 거래 당시의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용도 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요, 관할 시군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뒤에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일기 신도시 재건축은 정치권, 정부, 자치단체, 시공사, 그리고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죠.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과연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정부는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착공 전에 이주와 철거 기간으로 1년 반에서 2년이 필요하고요. 남은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인허가 절차를 모두 마치는 것이 상당한 어려운 일이죠. 일반적으로 재건축은 최소 5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주와 철거 기간을 줄이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절차를 간소화하더라도 건축 심의, 교통환경 영향평가, 사업 승인, 그리고 조합원 분양 신청, 일반 분양 계획 수립 등 1, 2년 만에 해내기에는 매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일기 신도시 재건축의 핵심은 바로 통합인데요. 여러 단지를 묶어서 한꺼번에 추진하는 통합 재건축은 사업비 절감과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동시에 복잡한 이해관계 조율로 인해서 사업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요, 통합 재건축은 단독 재건축보다 사업비를 약 11% 절감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안전진단 면제, 법정 상한 용적률의 1.5배 허용 등 규제 완화 혜택까지 받으면 사업성도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통합 재건축은 많은 도전이 따르는데요. 대규모 단지들은 조합원들 간의 내용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 명이 모이면 점심 메뉴를 정하기도 어려운데요. 재건축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밖에 없죠. 나이가 많은 주민들은 재건축 후 새 아파트에 거주할 기간도 짧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추가 분담금도 부담이 되고요.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주공 1단지 사례를 보면요, 조합 설립부터 착공까지 17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최근 공사비가 치솟으면서 정비사업의 수익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한 건설 공사비 지수는요, 지난 5년간 33.4% 상승했습니다. 공사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서 정비사업들은 공사비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거나 시공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현재 분당을 제외한 일기 신도시들은 예상과 달리 부동산 시장이 크게 들뜨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 침체 영향도 있지만 무엇보다 재건축 사업의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수요가 집중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일기 신도시의 한 통합 재건축 단지를 대상으로 사업성을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개발이익이 기존 아파트 가격의 70% 수준에 불과했어요. 100%를 넘어야 사업성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다소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조합원 분양에서 평형이 기존 세대보다 커지면 그 가격을 지불해야 되는데요. 이를 충당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사업성 평가 시 공사비가 고급 자재를 사용할 경우 비용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불리한 점도 존재하죠. 또한 일기 신도시 정비 사업의 설계를 감안하면 대부분 용적률 400%를 넘지 못하고요. 350에서 한 380%로 예상이 되는데요. 용적률을 높여준다 해도 공공기여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성이 부족한 이유는 공사비에 있는데요. 더 많은 단지를 통합하면 공사 면적을 늘려서 공사비 인상을 완화할 수도 있지만 각 단지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무작정 통합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단순 합산으로 계산할 수 없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보장된다고 볼 수 없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분당을 제외한 일기 신도시들의 재건축 사업은 아직 불확실성이 크고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일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 여러 도전과 우려가 존재하는데요. 먼저 재건축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요, 주민들에게는 계획 수립부터 완공 후 입주까지 긴 사업 기간과 미래의 불확실한 분담금 때문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요, 과거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처럼 많은 사업장이 시간만 보내고 실제로는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과거 뉴타운 사업
정비사업의 실패 사례처럼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지역에는 갈등이 심하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슬럼화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대해서 2025년 특별 정비구역 지정, 2026년에는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 계획 수립,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라는 시간표를 제시했는데요.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이처럼 짧은 시간에 완료한 정비사업의 사례가 없기 때문인데요. 2027년 착공이라는데 어떻게 3년 만에 이주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는 1980년대 준공된 아파트만 120만 채에 달하는데요. 80년대 준공된 아파트를 건너뛰고 90년대에 지은 신도시부터 정비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이 등장했을 때부터 분당 재건축 특별법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는데요. 결국 사업성의 이유로 분당만 하는 사업이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은요, 아직 많은 불확실성과 도전 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주민들과 정부 그리고 관련 기관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1기 신도시 선도 지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1기 신도시는 앞으로도 많은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잘 극복해서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가기를 희망해 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